이제부터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아닐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때 자야 뭐 키도 큰다 그러고 뭐 오 아닐까요? 그래도.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네. 그쵸. 그러면서 야 속담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분 4시에 기상하셔서 6시 20분이면 회사 본관에서 간부들과 조찬회의. 아 6시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6시 20분에 좋지.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의 수면 주기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연습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잘 시간 정도가 되면 체온이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잠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체온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던 안 자던 간에 이 리듬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낮에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린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늦게 자야 되고요. 심하면 오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군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마다 타고난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침형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한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부터 아예 모두 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면 밤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취약해집니다. 맞네. 생존. 네. 이 생존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시간에 자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에 넌 일찍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DNA에 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형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맞아요. 이 편견 깨야 돼.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형에 맞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한 사회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얼마나 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맞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연령대별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오래 자야 되네.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야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은요. 수면 주기가 성인이랑 달라서 밤 1시는 돼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일찍 자라고 맞아요. 맞아 10시만 되면 막 맞아, TV 맞아. 끄고 들어가 막 그때 재밌는 거 다 하는데. 다 나오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거죠. 덜 자도 되고 네, 더 자도 되고. 네. 누군가는 이거보다 덜 자도 되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짧게 자는 사람들을 숏 슬리퍼, 길게 자는 사람을 롱 슬리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숏 슬리퍼, 롱 슬리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한테 갖고 옵니까? 아빠한테 갖고 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저녁형 인간이면 아이가 저녁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성과 열성이 있군요.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돌연변이 유전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가 BHLH-E41이라는 유전자인데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반올림해도 0%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구나. 극단적인 쇼트 슬리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짧게 자도 되는지 좀 더 길게 자는 게 좋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중요한 거. 네, 내가 진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네. 궁금하고 아직은 상용화된 검사는 없고요. 다만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무시면서 내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기록을. 나는 6시간 반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 7시간 반 자면 그래도 약간 조금 뻐근해. 9시간 자면 허리 아파.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거 이 자체가 진짜로 우리가 일어났을 때 피곤함을 좀 느끼게 하는 건지 그렇다면 좀 꿈 없이 좀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꿈을 꾸면 피곤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아, 오, 진짜. 매일매일 꿈을 꾸세요. 매일매일. 단지 기억을 하냐 못하냐는데 네. 꿈을 꾸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네. 그 렘 수면 단계에서 계속 깨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신 거죠. 근데 꿈 안 꾸는 사람 되시면 큰일 나요. 왜요? 이게 저희도 우연하게 발견한 건데 사이코패스가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밝혀진 건데 사이코패스의 뇌가 정상인의 뇌나 평범한 사람들의 뇌와 뭐가 다른가 많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차이 없는데 유난히 편도체가 약해요. 편도체가 꿈꿀 때 많이 활성화돼요. 근데 이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자면 교감 능력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편도체를 사이코패스와 달리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꾸신다면 또 일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 편도체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편도체야 고마워. 네, 사이코패스가 되시는 것보다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난 교수님? 웃으면서 그렇게 교수님 좀 무서운데요? 아, 맞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것보다는 뭐 예. 저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좀 피곤하거든요. 항상 그 노곤한 시간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살짝 잠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시간대 근데 또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버리면 난 이따 분명히 못 잘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또 막 계산책을 나가든 무언가를 하든 근데 그 능률이 다 떨어져요. 뭐 계산책을 하는 건지 뭐 걔가 나를 산책하는 건지 뭐 그것도 헷갈리고. 그것도 헷갈리고 막 뭐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막 모르겠어. 근데 자면 안 될 것 같아. 낮잠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그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한 번 자는 거다. 이걸 단상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류가 단상 패턴으로만 잠을 자는 종족이 아니었어요. 예, 꽤 많은 경우에 이상 패턴. 이상 네. 패턴. 그러니까 잠을 2번 자는 거죠. 밤에 길게 한 번 자고 오후에 짧게 낮잠을 자고. 오. 문화적인 영향이 아니고요.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낮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베트남 낮잠 자잖아요. 맞아 꼭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랑 베트남뿐만이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시는 시에스타, 남미 혹은 지중해 연안 이런 데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스 가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 닫잖아요. 그 다음에 5시에 다시 열어서 9시까지 운영하는데 2000년대 들면서 이거 너무 게으른 거다 뭐 이런 비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한창 돌아다닐 시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있어서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하버드대 연구진이 그리스 사람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6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낮잠을 포기한 사람들은 6년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낮잠을 끊은 다음에 사망 위험이 무려 60% 증가했습니다. 아니 빨리 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이카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긴 아직 시에스타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90세까지 살 확률이 4배 정도 높습니다.
장수의 비결이구만. 그러니까 낮잠을 잘 수 있으면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스타라는 낮잠을 가능한 것도 우리는 졸리면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게 회복 수면이에요. 근데 자야지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는 게 예방 수면이에요. 오 쉽다. 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걸 해본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꺼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갑자기 막 이러고 하다가 그래?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있다가 스르르 잠을 드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지켜봤죠. 여기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예. 저랑 대화하시던 분이 나 진짜 황당하더라니까. 스르륵 잠들었어. 제가 무슨 뭐 레드 써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회복 수면할 때 너무 잠이 안 오면 그때 오히려 자야지 하면서 잠을 못 자는데. 아 맞아. 예. 근데 이제 잠깐 자볼까라고 눈을 감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왜 1시간짜리 잠 뭐 이런 거를 주무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우리가 깨야 될 상식이 정말 많은 거예요. 진짜 잘못 정말 알고 있는 게 많은 너무 많았네. 네. 정말 잠귀가 밝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그게 타고나는 겁니다. 이것도요? 네네네. 엄마 너무해.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수면 방추라는 게 있는데요. 수면 방추는 뇌파의 파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에서 14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파형인데요. 근데 이 수면 방추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자요. 반면에 이게 없는 사람은 깹니다. 진짜 기질인가 보다. 저도 그러면은 조윤아 씨랑 약간 비슷한 거니까 한 번에 같이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ASMR.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저도 그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맞아. 빗소리 막 이런 거라든지 막 이렇게 장작불 떼는 거, 시냇물 소리, 풀걸레 소리 뭐 이런 네. 거. 이라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도 맞아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ASMR이 수면에 도움이 되냐? 세모입니다. 왜 세모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들으신 그 소리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소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 말고 그 옛날에 TV 조정 시간 하면은 삐 나오는 소리. 백색 소음은 모든 주파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크게 들려주는 겁니다. 네, 이걸 광대역 소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 이런 소리가 나오죠. 네. 게다가 여기는 고음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좋은 소리가 뭐냐면 핑크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핑크 노이즈는 뭐냐면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요 귀 안에 고막 있죠? 네. 거기서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어떤 소리를 가장 크게 만드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제일 크게 만듭니다. 목소리.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들어보시면 화이트 노이즈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브라운 노이즈는 고주파, 높은 소리요. 여기를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음역대 소리가 쭉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음역대 소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 있거든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귀가 네네, 좀. 네. 그래서 브라운 노이즈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거기 그 검색하셔가지고 무슨 뭐 24시간 수면이 도움되는 24시간 네. 영상, ASMR 영상. 그런 수면 끝판왕. 이거 듣고 안 잔 사람 없어. 그런 거 말고 핑크 노이즈나 브라운 노이즈 틀어놓고 주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결혼하신 분들이 만약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특히 배우자 때문에 저는 수면 이혼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40%가 부부가 각방 쓴다. 이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 꽤 있어. 지금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수면 스타일도 다르고요. 주기도 다르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저는 침실을 분리해서 따로 주무시는 걸 강력하게 권합니다. 와, 이런 거 진짜 많이 권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김경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수면 이혼 해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일 되게 많거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조, 온, 습 요 세 가지를 맞추는 겁니다. 조명, 온도, 습도. 네.
조명 다들 아시겠지만 전구색 조명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광등 있죠? 네, 그거는 주광색, 햇빛 색깔입니다. 주광색. 햇빛 색깔 등을 침실에 끼워놓고 자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와요. 안 오죠. 전구색, 흔히 말하는 은은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나는 거. 네네네.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아주 작은 빛도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두울 때 잘 생성이 되고 빛이 노출되면 합성이 중단됩니다. 심지어는 불을 완전히 끈 이후에도 1시간 정도 지나야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거든요. 너무 환한 등을 켜놓으면은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으로는 온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잠은 따뜻한 곳에서 포근하게 자야 돼. 네, 이 대표적인 오해예요. 체온이 높으면 못 잡니다. 아 근데 그 맞아요. 응. 여름에 진짜 못 자잖아. 맞아 더워. 혹시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전에 드시면 잠 잘 못 잡니다.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체온이 약간 낮아야, 약간 서늘해야 잠을 훨씬 더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럼 온도는 한 24도, 5도면 괜찮을까요? 18도 정도를 권합니다. 18도 정도를 권합니다. 18도요? 근데 18도면 너무 추운 거 아닙니까? 저도 18도 약간 추운 것 같아요. 네, 추워. 네. 그래서 근데 왜 우리한테 18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18도를 권하고 있긴 한데 보통 때보다 조금 서늘하게 조금 한 1, 2도라도 낮추시면 잠이 잘 안 오시던 분들은 조금 더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습도.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적정 습도 40%에서 60%. 겨울철에 40, 여름철에 60.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계속 뒤척이다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면 언젠간 잠이 오겠지 하면서 새벽을 맞이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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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한 3, 40분 정도 잠이 안 오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무언가 다른 활동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어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우리의 잠을 좀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OECD 회원국 중에 대한민국의 수면 시간이 제일 적은 건 저는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미국은요. 미국의 대형 보험사 중에 에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직원이 5만 명입니다. 근데 이 직원들은요. 한 달에 20일 이상 자거나 7시간 이상 자면 하루당 $25씩 보너스를 줘서요.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잠을 자면 내가 네. 했는데요. 왜냐하면 잠을 잘 잔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하고 창의적인 해결책도 더 잘 만들어내고 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조금 자고 많이 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여전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빌 게이츠는 7시간 자지 않으면 창조적이 될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10시간은 자야 머리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었죠. 헤어스타일도 푹 주무시고 일어나는. 방금 일어나신 것 같기는 하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을 충분히 자고 성공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 시작할 때 에디슨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에디슨이 4시간만 잤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밤에 잔 시간이고요. 낮잠이나 쪽잠 잤나 보다. 엄청 많이 잤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7, 8시간 정도 잤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에 앉아놓고 안 잔 척하고 있었어. 완전 반전이죠. 네. 완전히. 낮에 푹 자놓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을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잠을 아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잠을 자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